대체로 동의하지만 저 일말의 불안감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말폭탄을 만약에 부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구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통일교회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표현한 형태로 그 트럼프가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쉽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일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타임즈 같은 매체를 통일교가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미국 정과에도 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전혀 이번 건과는 관련이 무관하다.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 총재든 독생녀가 이제 독박녀가 사실은 됐어요. 독박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네, 손 잘랐습니다. 그렇죠. 독박 쓰고 네. 독방에도 계시고. 네, 독방에도 계시고. 그러네요. 독생녀가 독박을 쓰고 독방에 계셔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민주주의에 이게 높기 때문에 무슨 개소리야. 총재든 뭐든 사실은 전직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현직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킨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역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우려하는 거 그런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통일교에서 미국의 어떤 이전에 이제 전 하원 의장한테도 얘기해서 뭔가 워싱턴 칼럼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따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 거죠. 거기에 흔들릴 건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사실은 찰리 커크가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누구죠? 뭐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죠. 뭐 스탄도 있고 뭐 테드 창은 아니고 뭐 창식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고든창 씨가 얘기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때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수지 와시를 통해서 상황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사실은 구구의 귀가 열려 있죠. 트럼프는 미국 내 자기의 본인의 정치에 구구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이용하고 있고 기반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트럼프 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상에 그런 게 장애가 될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 상황을 설명해 줄 거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이나 앞서 이제 복음주의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공화당 또 우파의 주요 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네. 뜯어보면 자본주의자죠. 네. 그냥 돈 되는 일은 다 알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독실한 신자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트럼프는 이익이 되는 걸 그냥 하는 분이니까. 저도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힘이나 그 극우 대한민국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까 뭐 교수님에게 육포를 보내는 황교안 전 대표의 예처럼 그걸 받아먹을 실력이 될까도 걱정을 하고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그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혐의가 마치 종교로 포장될 수 있는 혐의들이 아니라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지, 부패 사건이 정확하게 부패 사건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부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교적 뭐 아니면은 이게 극우적 신념으로 포장하기에는 그 부패의 그 실체가 너무 낱낱이 드러나 있어서 여기서 그거를 정확히 분리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윤석열의 편지에서 커크가 등장하는 날이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얘기면 들기는 하는데 여하간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전 약간 위험이 있다 충분히. 근데 우리가 이제 파도는 계속 칠 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위험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그런 면에서 좀 나았던 점은 우리나라는 이민이 별로 없거든요. 단일 섬나라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북한과 북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인데다가 농촌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만 뭐 이민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해준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농촌은 사실 안 돌아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외노자가 없으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제 좀 더 커질 거다.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극우의 거기가 밀집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극우 쪽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고민이 솜씨가 없다는 거예요. 솜씨가 없다. 실무를 맡을 사람이 없고 매듭을 지을 사람이 없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 그 극우 입장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참 좀 계륵인 게 그걸 사용을 하자니
중도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포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질러온 소리랑 너무 다르고 미국 구구랑도 연대를 할 때도 분명히 윤 김을 표방을 해서 내오자니 이 사람들의 부패 스캔들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 참 그게 극우라는 코드가 같을 뿐이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과연 그거를 조율해갖고 한국 극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끌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냥 너네 그 민주당 정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 안 돼 반국가적 세력으로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그게 극우의 이익으로 끌어오는 그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저는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좀만 더 붙여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추모식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군중들이 모여 송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커크를 지지한다고 외쳤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조기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트럼프가 면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편하게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정도의 일천한 이해라면 혹시나 이상한 접합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고 이런 건데 여간 적어도 우리 자장 안에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 예. 실제로 법정에도 섰죠. 그 모습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씨는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변호사부터 바꿔야 돼요. 정구승 씨를 추천한다. 저는 사실은 변호인단을 탓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가 가장 하면서 그 변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의뢰인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네, 에고가 강하거나 자기의 성공 모델이 이미 확고하게 난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을 해왔어 하는 분들이 꼭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호인단이 의뢰인 컨트롤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이상 변호사가 누가 되더라도 저 변론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야 그런 정도로 뭐 최지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 있을 때부터 변호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영부인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직원이 안 되죠. 그래서 예. 뭐 최주 변호사가 그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상으로 얘기한다면 김건희 씨한테 하면서 저기 여사님 근데 요거 제가 봐도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인정하는 거. 저 안 했는데요. 그럼 거기서 그래요 그럼. 어차피 형량이 길어지면 최주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김건희 씨가 더 오래 깜빵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최주 변호사나 이 변호인들이 볼 때는 영부인이에요 아직도.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신세를 해줄 건 아니지만 그 관계가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럼 얘기를 못 하죠. 막 누가 말씀하신 대로 좀 변호사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저는 과연 그 변호인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아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영부인님 진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용기가 있을까? 아 원래 보통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 나한테 다 말해주지 않으면 거짓말도 혼이신긴 구라를 치기 위해서는 합의 맞아야 된다. 왜냐면 나보다 공부 잘한 판사님을 어떻게 보면 소개해야 되는데 위해서는 네, 같이 이거 해갖고 이제 합의에 맞춰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분명히 삐그덕삐그덕 꼬이는 거지. 계속 보통 꼬이지. 예. 물론 이제 수사 단계는 특히나 정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악수로 들 거고 그게 또 나중에 재판에서 아무리 기록이 공개가 됐다고 해도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과연 그 변호인단이 김건희에게 실체를 다 말해달라. 그거 자체를 약점으로 여기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 변호인들한테 말을 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사나 법사한테는 얘기했겠지만 변호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이제 그 재판에 뜸하다가 새로 생긴 재판에 이제 보석 신문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염색을 일단 안 한 것 같고 네. 살도 약간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안은 똑같아요. 네, 안은 똑같고 전혀 동정할 필요도 없고. 양심은 뭐 이렇게 커지고 이런 거 아니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병들을 생각하면 되게 건강해진 거죠. 혈색도 되게 좀 좋아졌고 당뇨병 생각하면은 감량이 가장 중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될 건데 그러네요. 살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씨의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보여줬죠. 아니 저는 근데 이번에 그 출석한 모습 보면서 아니 헌재 때 염색 좀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헌재 때 머리까지 막 이렇게 넘기고 단정하게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윤석열은 일단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전략이란 없는 스타일이에요. 헌재 때는 그래도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니 그 이제
직무는 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폼을 잡아야죠. 지금은 왜 저러고 나오냐?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 저것도 다 일이에요. 네, 일이고 귀찮아졌다. 뭐 됐어. 저도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때는 가오가 중요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때 가오가 살아 있어야 자기 주변에 있고 자기 컨트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대장으로서 IBB 100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윤 어게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넘기고 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물론 많은 시간을 변호인 그 접견으로 쓰고 있지만 이제 독방이 또 이제 들어갔다 온 분들이랑 얘기하면 독방이 그 밤에 그렇게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말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기간이 길게 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같이 하는 데가 조금 몸은 좀 불편해도 말이라도 나누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네요. 이제는 조금 또 술도 깼고 그래서 현실 인식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미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있겠구나.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독방에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9시, 8시, 아니죠. 9시? 원칙적으로는 그 변호인 접견이 5시면 끝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홀로 고독한 그렇죠.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게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래 세탁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그 독방이 사실은 원래 징벌방도 혼자 있는 게 징벌이거든요. 물론 방 크기가 작지만. 그렇겠지.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그 말 좋아하는 분이. 제가 들은 얘기는 옛날에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윤석열 검사장과 같이 술을 먹으면 이제 한 3차 또 가자 간다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혼자 계속 얘기를 한대요. 나 앞에서 존대요 그냥. 사실 들은 얘기 또 아니기 때문에 졸아도 계속 얘기를 한대요. 한 시간을. 이제 없어 들어줄 사람이.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심리적으로 그러면 붕괴가 오거나 또는 이제 이름 붙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관물대 때는 제이미, 내가 됐어. 뭐 변기는 뭐 톰 이름 붙이고. 야 부속실장 이게 이런 거야? 지금이야 약간의 위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거의 풀타임으로 돌리고 있고 지난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인 접견 풀타임을 비용이 두르는 워낙 게 크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뭐 하나 나고 해서 만약에 물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것 같진 않지만 다른 게 정리돼서 이제 보통 이러면 이감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일정 보여드리면 막 순천도 가고 그러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구치소들이나 교도소들이 다 그 과밀이어갖고 보통 그렇게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뭐 개몽되신 분들부터 찾아뵙기가 진짜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변호인 접견이란 핑계로 나와서 에어컨을 쐬거나 사람이랑 뭐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지죠. 그러면 더욱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변기는 강 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강 실장 나 좀 이따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름 붙일 거예요. 여간 그 외로움과의 싸움을 윤석열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이고